네, 계속해서 BLS 고용 데이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까지 디테일한 고용 지수를 많이 살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데이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실업자가 723만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직전 달 대비 더 증가가 됐거든요. 지금의 레벨은 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수준입니다. 보시더라도 직전달 대비 계속 증가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업자가 더 늘어났다라는 뜻이죠. 다만 실업률 계산에서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실업률 계산이 낮게 집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업자가 객관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악화됐고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지를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경제 활동의 증가 추세가 어떤지 좀 살펴보게 되면 5월달 YY 흐름이 전년 대비 2.41% 증가합니다. 위치가 여기고요. 사실상 지점 고점이 여기입니다. 25년 3월달이고 여기에 근접을 했죠. 변동성을 가지면서 계속 빠르게 증가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 몇 달 사이 이런 흐름에서는 가파르게 증가 추세가 가속화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실업률 집계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비경제활동 인구의 구체적인 흐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잠재 취업자가 있습니다. 실업률에 집계가 되지 않는 그런 인구라는 것이죠. 5월달 보시게 되면 599만 1천 건으로 직전달 대비 31만 9천 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흐름 보시면 여기죠. 저점이 여기고 크게 증가된 모습. 23년 3월이 여기고 그 이에 반등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YY 흐름이 5% 수준으로 증가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직전 달에 비해서도 더 증가된 모습입니다.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뚜렷하게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을 원하는 잠재 취업자의 흐름은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구직 단념자의 흐름인데요.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원하는 취업이 안 돼서 구직을 포기한 그런 집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정치 행보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변동성이 너무 큰 데이터죠. 왜냐하면 집계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작은 변화만으로도 변동률이 상당히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급감을 했으면 이번 달 급증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지만 사실 이런 변동성을 제거하고 추이를 놓고 보면 지금은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실업자도 흐름 보시게 되면 YY 변화인데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취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취업 의지 상실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연구 실업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국면에서는 이때 IT 버블이었죠. 리먼 파산, 08년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이고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모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번 특징으로는 과거에는 반전된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가 빠르게 나왔는데 이번 사이클은 플러스권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이 사실상 다시 마이너스로 접어들지 아니면 과거 패턴처럼 실업률이 상승되는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표면적인 고용 데이터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확대된 모습으로 보시게 되면 연구 실업자 수는 꾸준히 뚜렷하게 증가되는 모습이고 YY 흐름도 마이너스 플러스 반전돼서 여전히 9%가 넘는 그런 증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은 장기 실업자 수의 증가 추세입니다. 6개월 이상의 실업자의 집계인데요. 한마디로 장기 실업자의 수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YY 흐름 보시면 이번 달 8%를 넘는 그런 증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확대된 모습 보시면 물론 직전 달 대비는 줄긴 했으나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에 급격히 증가됐던 패턴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원함 현재 일할 수가 있음. 그러나 비경제 활동 인구로 집계되는 흐름 보시더라도 직전 달 대비 7만 1천 건이 줄었습니다. 소폭 줄긴 했습니다만 23년 3월 저점 이후로 따져보면 31만 건이 증가된 위치고요.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저점 이후 뚜렷하게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직전 달 대비 변화를 통해서 변동성 가운데 소폭 줄어드는 면모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증가 추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실업자라든지 파트타임,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실업률, 광의 실업률을 보게 되면 7.8%가 나왔습니다. 직전 달 대비 변함 없음의 흐름이고 확대된 그림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최근에 여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소폭 줄어들었고 변함 없는 흐름이 조금 이어지긴 했으나 이 모습을 보고 실업률이 안정되었다, 고용시장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광의 실업률 계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적 이유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추이입니다.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왔고 물론 직전 달 대비 줄긴 했으나 저점 이후 뚜렷하게 증가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의 고용시장의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실업률 계산에서는 낮게 계산이 되었지만 사실 길게 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 이 파란색이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빨간색이 실업률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았던 구간에서도 실업률이 치솟았고 높았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났죠. 경제활동 참가의 실업률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의 흐름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구 구조의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의 인구가 구조적으로 증가되는 흐름인지 만약 계속해서 이민자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게다가 이미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02년 2월 이후 최고치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수준에서 결국에는 경제활동 참가의 흐름은 인구 구조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90년대 이후에 저출산 경향이 뚜렷해지고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구 성장률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인구구조와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흐름이지 이런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오지만 결국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낮게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다음은 근로시간과 임금 상승률 흐름 보겠습니다. 이번 5월달 집계된 내용 보시게 되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YY가 3.9%, MOM은 0.4% 증가를 했고요. 더불어서 근로시간에 대한 흐름은 0% 변함이 없었습니다. YY, MOM 모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에 의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0.4% MOM 변화로 호전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상 5월달 3.86, 그리고 3개월 이동평균으로 놓고 봤을 땐 4% 초반대죠. 궁극적으로 여전히 4% 초반대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임금 상승이 팬데믹 이전 3% 수준인데 이 정도 레벨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주당 노동시간의 흐름도 34.3시간이죠. 여전히 낮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레벨이고 팬데믹 때와도 비슷한 수준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 고용시장의 흐름을 노이즈 없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5월 BLS 고용 데이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자체는 시장 컨센 대비 상회를 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세부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위축되는 면모를 재확인한 그런 BLS 고용 데이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